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는 논설문 구조다. 그런데 먼저 잘 들어. 문항 훑어보는 게 때때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문항 훑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어차피 보시면 이거 글의 개요거든요. 그럼 자꾸 이걸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애들은 어차피 쉽기 때문에 이거 안 봐도 여러분 다 뚫을 수가 있어. 그 연습해야 돼. 근데 내가 좀 실력이 약하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훑어보는 게 도움은 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보통 얘는 주제나 구조를 묻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구조 잡듯이 하시면 해결이 다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봐. 얘는 이제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거잖아. 유형은 뭐냐면 자료 수집과 내용 생성이라고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는 잘 들어. 주제에서 세팅된 주제와 일치되는 뒷받침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게 원칙이야. 90% 이상은 당연하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자료도 언급은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알아도. 알겠어? 문제 풀다 보면 알아. 자, 그런데 자꾸 10% 확률이 어그로 끌리면 얘들아 10점 맞겠다고 90점 버리는 거야. 30번 맞추겠다고 수학에 1, 2, 3, 4번 틀리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가야 돼 일단. 자, 두 번째 10번. 자, 봐.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래? 이거 고쳐쓰기야. 근데 고쳐쓰기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잘 들어. 첫 번째, 내용을 고쳐쓰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문법을 고쳐쓰라는 게 있어. 근데 문법도 막 세심한 거 안 물어봐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내신 수준도 아니고요. 오히려 중3 수준의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문법이라는 게 기초 지식이 훨씬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너희 수학에서 미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계산 실수를 뒤지게 하는 애가 미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틀릴 텐데. 그러니까 항상 기초가 다져졌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3 수준의 기초 문법을 베이스로 해서 물어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꾸 막 디테일한 말도 안 되는 디테일한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야. 거시적인 내용으로 물어봐.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고. 또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묻는다면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 주제와 관련 없는 걸 얘기해. 주제 범주아웃을 의미해. 또는 주제와 반대되는 서술을 넣는다든지. 세 번째는 논리 관계를 놓친다든지.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독서 개념어다. 이거를 통일성이라고 하고요. 주제에 관련된 글의 성격을 통일성이라고 하고 통일성에는 일관성과 포괄성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이거 다시 설명할 거야. 자, 두 번째. 논리관계는 보통 응집성을 의미해.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글에 서면 순접이죠. 근데 however가 나오면 역접돼야 될 거 아니야. 맞니? although가 나와도 역접이야. 그러니까 양보 의미 없어. 그냥 앞뒤 내용이 논리적 모순일 때 although, though 같은 양보를 쓰는 거고 but 같은 그런 역접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영어 연결사도 그게 간단한 거야. 앞뒤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냐? 그러면 순접이야. and 뭐 이런 것들. 반대로 앞뒤 내용이 뭔가 논리적으로 반대되냐? 그럼 역접, but, although 이런 걸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or 같은 거, and 같은 경우는 나열이겠죠. 비슷한 애들에. 근데 봐. or 같은 경우는 화제 전환이 될 수도 있겠고. 맞죠?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화제 전환이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도 일단 앞뒤 내용이 순접이냐 역접이냐를 잡아놓고 때때로 그런 데 같은 화제 전환이 될 수도 있겠고.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상위에서 하위로가. 예를 들면 for example 있으면 앞쪽이 원리, 뒤쪽이 예시니까 상위 정보에서 하위 정보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 구조만 잡으면 되고 그런 걸 전부 다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또 하나 뭐가 있냐? 단계성. 단계성은 뭐냐? 주제문은 어디 박혀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만 박혀야 된다면 결론 단락이겠죠. 핵심 소재는 1단락에서 언급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단별로 역할이 있는 거야. 그 문단별 역할을 단계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단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제는 강조해야 남을 거 아니야. 광조성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야, 나 앞으로 이 글에서 이걸 다룰게. 문제 1번 이거야. 문제 2번 이거야. 끝나면 안 돼. 문제 1번이 나오면 해결책 1번 나와야죠. 문제 2번 나오면 해결책 2번 나와야죠. 그렇게 다룰 내용을 다루는 것들을 뭐라고 하면은 완결되었다. 글이 완성되었다. 완결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5가지 글의 구성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언급 정도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개념 강의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잘 알아두시고 요즘은 선생님들이 많이 요즘은 내가 늙어서 그런 거구나.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나이가 41이니까 이제 중간 정도 온 것 같다. 강사들이나 선생님들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제 후배 강사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요. 대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변화 선상에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자, 그래서 1단락부터 가볼게. 자, 우리가 사 먹는 과일과 채소는 품목별로 등급 규격의 항목의 기준에 따라 특상 보통으로 분류가 된다. 자, 봐. 분류 기준을 얘기했죠. 이러한 농산물 등급 규격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자, 봐. 상품성 향상이 첫 번째 이유, 유통 효율이 두 번째 이유야. 그걸 가지고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대. 그런데 등급 규격이 항목 크기, 모양 등 농산물 외관과 관련, 즉 등급 규격을 결정하는 건 외관이래요. 맛이나 영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들이 등급 잠깐만 이거 충분히 괜찮은 애잖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분류를 안 해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다. 봐. 그럼 글의 주제는 뭐예요? 등급의 농산물이라고 세팅을 했어. 우리한테는 못난이 농산물들이고 등급으로 분류됐지만 괜찮은 애들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제가 항상 얘기하죠. 1단락에서 2단락으로 이어진 이 부분에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고 말씀드렸고 주제를 잡으셔라. 2단락. 등급 외로 분류된 농산물은
일반적인 유통 과정에 따라 거래되지 못하는데 잼, 주스 등으로 가공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헐값이라도 거래되지만 가공이 어려우면 끝내 거래되지 못해서 폐기되는 건 너무나 아깝잖아요. 너무나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등급의 분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자. 어쨌든 손실이 발생하네. 문제 폐기된다, 소외된다,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환경 문제도 있다, 메탄도 발생시킨다. 너무 큰 문제 내가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환경 문제 악화된다. 문제 나열 쭉 한 다음에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돼. 없네. 근거의 농산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있다. 활성화 반환을 하자. 소비를 하자. 소비를 하면 환경에도 좋을 거다. 모두에게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 끝났어요. 보이니? 봐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 제기하면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걸 글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글의 주제는 뭐야? 등급의 농산물이죠. 등급의 농산물을 다루는 게 바로 글의 주제와 관련된 것,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제를 통일되게 다뤘느냐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 처리하는 느낌들 좀 잘 잡아주시고 됐습니까? 바로 한번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글의 주제 물어본다 그랬지. 등급의 농산물. 등급의 농산물. 자, 그럼 봐. 가공 여부에 따라서 처리 방식. 이거 2단락 주제였던 것 같은데. 자, 원래 저는 잘 안 돌아가지만 한번 봐볼게. 2단락 주제는 뭐예요? 그래. 봐. 일반적인 유통 과정에 따라서 거래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가공이 가능하면 거래가 돼. 가공이 어려워 폐기돼. 보이니? 봐. 지금 물어보는 게 내용일치가 아니라 가공이 가능해, 가공이 불가능해로 정보 분류하는 체계를 묻고 있잖아. 가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보 분류 체계를 묻고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와 구조를 묻고 있다는 이 느낌을 좀 잡으셔야 돼. 주제는 제가 주황색으로, 구조는 노란색으로 현관펜 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등급의 농산물 구매 활성화 방안은 해결책으로 마지막 단락 주제인데 마지막 단락에 문제점이 또 나왔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사서 먹어서 해결해요. 뭐 우리 저기 그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자, 그럼 먹어서 해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고 정답 2번 끝이죠. 그러면 됐니? 왜? 활성화 방안 때문에 생긴 문제가 어디 있어? 얘가 해결책인데. 됐어? 그러니까 봐. 문제점 한 단어가 틀렸는데 그 한 단어는 문제점이라는 워딩이 어디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없어. 뭐로 찾는 거야? 이렇게 구조로 찾는 거야. 마지막 단락의 문제점은 보이질 않네. 없네. 아, 그렇구나. 마지막 단락 실천 방안 주제 있는 단락인데 해결책만 있지 문제점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구나. 다시 한번 클리어. 이 느낌이야. 알겠어? 근데 내용 일치로 하면 찾다가 헷갈린다니까. 계속 봐. 보기는 초고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야.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9평에서 약간 점수가 주춤했거든. 이제 12월에 시작했던 점수가 평균적으로 4, 5등급 대 친구였던 친구들이 3월 달에 평균적으로 2등급 대까지 올라갔다가 9월 달에 1등급 대까지 찍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 그러다가 얘네들이 우리 방학 때 뭐 했지? 내신 대비한다고 문학만 조졌잖아. 고전 문학하고 문법만. 그래 놓으니까 어느새 니네가 독서 정보 처리 감각이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시험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다시 2등급대로 내려앉았거든요.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혼자 연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지역 특색도 있거든요. 아, 미안해. 자꾸. 나 근데 의도 없어. 자, 지역 특색에 따라서 잠깐. 자꾸. 아무튼. 자, 그 정치나 지역과는 상관없이 어떤, 예를 들면, 여기도 수성구냐, 달서구냐에 따라서 내신 스타일이 달라. 아, 드디어 수습했다. 내신 스타일이 달라. 그냥 내신 스타일이 다른 거야. 내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좀 더 수능을 강조하고, 어디는 좀 더 수능을 형태보다는 약간 암기 형태가 나오거나 문학을 강조하거나 이래. 그럼 봐봐. 수능 형태를 강조하는 학교들 시험 형태에서는 독서를 쭉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니까 학생들이 하루에 한 지문으로 감리처럼에서 풀거든. 그럼 유지가 되는데 막 지금처럼 독서가 다 빠져버리고 이런 학교는 또 감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각을 한 번씩 올려놓거나 방학 때 잡아놔야지. 이거 안 해놓으면 여러분 정말 자꾸 우리 뭐 메가스터디 제종반에서 만나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쌤 여기 계셨어요? 이러지 마. 제발. 아는 척하지 마. 서로 우리 재수할 때는 서로 보지 않기로. 자, 그래서 9번 문제 볼게요. 1번 기억. 등급의 농산물 구매에 관련된 소비자 설문조사. 자, 일단 주제가 등급의 농산물이죠. 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냐? 잘 들어. 보통 통계 자료가 나오거나 이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근거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봐.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 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 등급의 농산물을 샀더니 야, 압도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즉,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경험이 있으면 95%, 경험이 없으면 65%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어? 즉, 경험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정보를 비교 대조했을 때 비교 대조군에서 보이는 차이. 이게 과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국어에서도 쓰인다는 거. 사회에서도 쓰인다는 거. 자, 두 번째.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해결 방안 어떻게 할 거야? 접근성 확보 구체적으로 한번 해줘보자. 사람들이 모르니까 베이노 국어를 홍보를 하자. 너무 좋은 수업이니까 홍준표 지사님께서 경남에 계셨을 때 서민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포함해서 베이노 국어를 선정해서
서민자원 지원 프로그램에 쓰셨다. 그거 실제 있었던 일이야. 검색해보면 알아. 거기 한 50개 정도 업체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노에두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노 국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서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게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개들을 치는지 아니? 농산물만 문제야? 베이노 국어도 문제야. 나도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접근성을 확보시켜줘야죠. 홍보 강화해야죠. 정부 지원해야죠. 인식 개선해야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나중에 중고차를 팔 수 있는 중고차 팔이 직업을 갖출 수도 있어. 그럴 때도 접근성 확보해서 유튜브 해서 찍어. 그럼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으니까 홍보도 되고 접근도 할 것이고 또 준법 투철하게 하셔가지고 정부 지원도 받으시고 인식 개선해가지고 중고차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고차 팔이 이노 중고차 이런 거 파시면은 얼마나 장사도 잘 되고 소비자도 좋겠습니까? 계속 봐. 신문기사. 애호박이 등급 규격 항목에 따라 특등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되게 뭐 어렵대.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매년 수억 개 비닐.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봐, 얘들아. 문제 기준이 뭘까? 그렇죠. 특등급 기준이 뭐야? 그래. 모양만 가지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가는 과정에서 모양 때문에 생기는 문제. 보이시죠? 또 뭐야? 손실이 이렇게 크다. 그리고 농민들이 부담이다. 소비자들이 사자.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가볼게. 기업 다시 이를 이용해서 등급의 농산물 구매하는 긍정적 인식하는 내용을 등급의 농산물이 경쟁력 있다는 자료로 쓸 수 있겠죠. 왜? 자, 봐. 어쨌든 긍정적 인식이 훨씬 가반이라는 거는 이게 좋다는 근거가 되니. 맞죠? 경쟁이 있다는 주장도 될 수 있겠죠. 2번 선지. 니은을 활용해서 등급의 농산물 관련해 발생한 환경 문제 있었죠. 근데 그게 폐기 과정뿐만 아니라는 not이 아니라 and죠. 여기서는. 합집합이죠. 플러스죠. 생산 과정도 문제다. 그렇죠. 3번 디귿을 활용해서 한 해 동안 벌어지는 등급의 농산물의 생산액을 등급의 농산물에 대한 농가의 경제 손해가 크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 출제됐으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구체적인 수치 자료나 워딩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근거 자료 이런 것도 긍정적 인식 이런 워딩들도 논설문 구조에서 도움될 수 있으니까. 4번 선지. 기억 다시 1과 니은을 활용해서 등급의 농산물로 인한 농가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등급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 잠깐만 봐봐. 노력을 했더니 봐. 등급의 농산물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더니 그게 구매 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잘 들어. 이걸 내용을 바꿔놓은 거야, 순서를. 얘들아, 잘 봐. 자, 농가의 손이 어떻게 하면 줄어요? 우리가 사면 줄잖아. 오히려 뭐야?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농가의 손해를 줄이는 거지. 인과 구조를 뒤집어서 만든 선지. 이게 정답 4번 선지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은 있는데 순서를 뒤집는 거야. 주장과 근거 또는 원인과 결과, 인과의 관계를 뒤집어서 오답 선지 설계하는 거 보시라고. 자, 마지막 5번 선지입니다.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하겠대. 등급의 농산물 구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는 게 니은 근거잖아. 맞죠? 디귿도 뭐야? 근데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 그럼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아, 그렇구나. 접근성 문제였겠구나. 접근성이 없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접근성을 해결해 줘야지. 당연한 얘기로 정답 5번도 괜찮고 틀린 선지 4번 선지 오케이 되셨죠?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집 편집 학생의 조언인데 이를 바탕으로 A를 작성해 보재. 그럼 이제 재구성을 하든지 봐. A가 어디에 나와 있니? 결론이잖아. 즉 봐. 결론 단락에 뭔가 들어가 줄 거야. 그럼 우리 배운 대로 결론 단락에 뭐가 들어가 줘야 돼? 의의도 들어가 줘야죠. 요약도 들어가 줘야죠. 전망도 들어가 줘야죠. 때때로 한계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보기를 봐. 등급의 농산물 소비 주제죠. 농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를 봐. 근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각각 즉 농가 기준으로도 밝히고 소비자 기준으로도 밝히자. 그럼 봐. 정보의 구조를 줬잖아. 농가 소비자 기준으로 밝히자. 뭉뚱거리지 말자. 1번 선지는 무슨 얘기니? 소비자 얘기밖에 없잖아요. 농가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웃. 2번 선지는요. 그래. 농가한테 손해가 된대. 그럼 봐. 이걸 소비하는 게 이득이 되는 걸 얘기해줘야 돼. 이득이. 농가 소득 증대 이득 되죠. 자, 1번은 괜찮아졌어. 그런데 봐. 소비자 도움은 안 보여. 3번. 소비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환경 문제지 생산자 소비자가 아니잖아 지금. 맞잖아. 즉 환경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생산자 소비자 얘기는 없어. 정답 4번 같은데요. 농가는 생산자는 도움이 돼. 손해를 줄인다. 도움이 되는 거죠. 소비자는 지출을 줄인다. 역시 마찬가지 장점이죠. 아 4번 끝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정보분류 체계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내용 일치로 푸는 게 아니라 정보분류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 출제 의도가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답도 보이는 이 느낌이다. 잘 봐주시라고.